안녕하십니까.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. 이번 회차는 11회차입니다. 10회차는 이올 가능성이 좀 있었죠. 저 1차전 때는 20명 정도 나오셨고, 주말 리그는 1명 나오셨고, 2차전 웹파커 컨퍼런스는 2차전은 2월 됐습니다. 그리고 2등이 한 분 나오셨고 굉장히 좀 까다롭게 나왔죠. 제가 마킹을 해봤을 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. 근데 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위쪽에 조금 맞고 거의 다 맞았는데 밑에 쪽에 줄사탕으로 다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분석이 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복싱 마킹을 조금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. 자, 11회차 EPL과 라리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, 마킹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1번 무, 2번 무, 3번 승, 4번 승, 5번 승. 시간은 여기 보시면 10번까지가 토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 경기도 잘 확인하시고 복식을 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6번 무, 7번 패, 그 다음에 무무 10번까지 무입니다. 제가 지금 맨시라든지 바르셀로나 이 조금 위험합니다. 솔직히 바르셀로나도 조금 위험하고 그리고 AT 마드리드도 조금 위험한,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물론 분석과 달리 현장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 분석과 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이번 대진표가 굉장히 쉬운 대진표가 아닙니다. 이번에도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중위권 팀들이 경기는 그다지 분석 조금 해서 마킹을 하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상위 클럽 팀들 있죠. 바르셀로나, 맨유는 괜찮아 보이고 지금 상승세를 조금 타고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는 제가 볼 땐 헤타페가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하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바르셀로나가 뭔가 공수 조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맨시도 전반전 상황만 봤을 때는 그다지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원정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라인을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초반부터. 그래서 본머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90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맨시가 주도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스날도 조금 위험하죠. 디마드리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볼 땐 나머지 경기들은 요 그레나다도 성무입니다. 요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성무인데 주력으로는 무승부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충분히 노팅엄도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확인됩니다. 특히 이런 에스톤빌라와 노팅엄 이런 경기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에스턴 빌라 쪽에서 경고 누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를 이런 경기들은 단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대진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11번부터 자, 패, 승, 무, 승입니다. 라스팔마스는 홈이기도 하고 최근 상승세라든지 충분히 공수 면에서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.
빌바오 베티스가 직전 경기에 웨파컵을 했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쓸 것으로 확인됩니다. 울버햄튼과 세필드는 울버햄튼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무승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카디즈가 지금 현재 최근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원정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좋은 경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 홈이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. 카디즈 쪽이. 그래서 셀타비고 쪽이 0대1로 이기기가 조금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죠. 그래서 무승부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.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맨시는 90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단독패가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홈이 유리하지만 제가 볼 땐 패까지는 좀 어렵고 무승부까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맨유 괜찮아 보이고 크리스탈 이번 경기 괜찮아 보입니다. 근데 이런 경기 벌리하고 이런 경기들은 벌리가 잘한다기보다는 크리스탈이 경기 자체를 승리라기보다는 좀 초반부터 짜임새 있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수비도 어느 정도 손발을 잘 맞추고 공격 상황에서 깔끔한 마무리를 잘 해야 단통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경기에 어설프게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세트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무승부가 가능성이 있죠. 그렇지만 90분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최근 성적을 빗대 봤을 때는 마킹은 승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경기들은 잘 분석을 하다 보면 최근 성적 분석이 아니고 이렇게 중하위권 팀들을 경기를 할 때 보면 꼬링을 열 상황인데 못 넣고 그 다음에 세트피스를 주는 상황, 그 다음에 키스 공격을 갑자기 주는 상황, 턴오버가 생기죠.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자꾸 꼬입니다. 경기 자체가. 그래서 우리는 마킹을 무승부까지 달아야 된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그냥 최근 성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면 그냥 단독성이 나옵니다. 그렇지만 경기 그런 전체적인 운영 능력 면에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크리스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점들은 주장이나 감독이 잘 풀어야 되겠죠. 자,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킹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바르셀로나가 홈이지만 제가 볼 땐 충분히 위험한 경기입니다. 8번 무. 뉴캐슬이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뭐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뉴캐슬이 아스날 홈에 가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. 그리고 뉴캐슬 홈에서는 양팀 다 다득점이 많이 나는 경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조금 더 일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점을 조금 넣어서 무승부 마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스날의 정상적인 전력이라면 승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 마킹입니다. 자, 셀타비고, 그 다음에 울버햄튼, 그 다음에 빌바오가 최근에 잘 나오다가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다음 경기 뭐 FA컵도 있고 일정상에 약간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마킹들이
지금 천자리 완성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마킹들이 기본은 될 수 있습니다. 지난 경기는 제가 마킹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80%대, 70%대, 50%대 이런 경기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분포율을 보였기 때문에 2월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 주말 그 리그전 같은 이런 대진표는 제가 볼 땐 충분히 1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굉장히 5명 이하로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한 20명, 한 100명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대진표 자체가. 그래서 그런 마킹들을 하시려면 제가 볼 땐 복식을 많이 하시든 아니면은 이번 경기도 지난 회차처럼 스타일이 틀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분포도 보이시죠? 분포도 비슷하게 제가 마킹 한 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복식으로 한 장을 마무리 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땐 충분히 울버햄튼도 위험합니다. 지금 분포도로 봤을 때 경기 내용은 울버햄튼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분포도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질 상황은 아닙니다. 울버햄튼이 지금 여기 바르셀로나보다 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포도가 좋은데 이렇게 분포도가 좋게 받을 만한 울버햄튼이 아닙니다. 지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.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, 울버햄튼, 아스톤빌라 몇 경기가 지금 분포도가 제가 생각하는 분포도하고 좀 틀립니다. 그래서 이런 마킹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최종 마킹을 한번 한 2장 정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무승부를 다시고 그 다음에 이게 경기가 바르셀로나가 유리하지만 헤타페가 선취점을 넣는다면 그것 또한 애매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킹으로 이번 회차는 조금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팀이 유리하다. 당연히 아스날이든 뭐 바르셀로나 유리하죠. 유리한데 경기 결과는 흐름입니다. 그 휘슬을 불고 경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잡아내는 거는 최근 성적에서 오는 수비력, 공격력 이런 거를 접목을 조금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 그런 점을 조금 넣으셔서 그러니까 대진표상의 시뮬레이션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 분석은 당연히 맨시가 유리하고 내가 마킹을 찍겠죠. 그렇지만 최근 본모스의 수비력, 공격력, 그 다음에 맨시의 최근 꼬링 넣는 시간대 전반전에 맨시가 지금 꼬링을 잘 못 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전 선수들이 좀 돌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만 전반전에 꼬링을 못 넣는다면 후반전에도 그다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. 본모스도. 그래서 무승부를 어디에다가 달 것인가, 여기에 승무를 할 것인가, 여기에 무패를 할 것인가, 아니면은 라리가 쪽에 좀 더 분석을 하셔서 마킹을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킹하는 복식 마킹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 2장 정도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1등이 나올 수 있는 마킹입니다. 그렇지만 몇 경기 보니까 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식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11회차 좀 길어졌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꼭 1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1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잘 듣고 분석 방향을 잘 잡으셔서 1등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. 제가 1등 하는 것보다는.
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 더 해서 마킹을 할 것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1,000원짜리 마킹은 제가 1,000원짜리 구매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복식으로 마무리를 저도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요 장으로 한 장하고 조금 틀리게 한 장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 복식 방향은 3마킹을 한 2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2마킹으로 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변수라기보다는 한 1대0 상황은 언제든지 무승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대진표가 굉장히 까다로운 대진표입니다. 지난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대진표도 굉장히 단통으로 딱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대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마킹으로 한 2경기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복식으로 투복식으로 마무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. 자, 이상 11회차 교주 마킹 마치겠습니다.